교사로 35년, 은퇴 후 내 인생이 사라졌다. 극복하는 법.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평생 열심히 일만 했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사실 35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분들이라면 분명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많은 제자를 배출하고 교육 현장에 헌신했으니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딱 은퇴를 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교사가 아닌 그냥 보통 사람일 땐 뭘 해야 하지? 하는 고민이 들곤 합니다. 남들 보기엔 교직에서 성공적으로 정년까지 마쳤으니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정작 본인은 정체성과 목표의식이 사라져서 막막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막막함을 어떻게 해소하고 은퇴 후의 삶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해요. 너무 무겁게 가지 말고 실제로 비슷한 고민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부담 없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1. 은퇴 후 찾아오는 정체성 혼란은 당연하다. 먼저 35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교단에서 보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 상당 부분이 교사라는 직업에 깃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하루아침에 출근할 곳이 없고 선생님으로 불러주던 사람들도 사방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면 당연히 정체성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사례 1 아이들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A 선생님은 60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아주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서웠다고 해요. 하루하루 학교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며 보낸 세월이 전부였는데 그런 곳이 사라지면 나라는 사람도 함께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막상 은퇴 후에는 정말 아무에게도 선생님으로 불리지 않고 주부 혹은 할머니 정도로 불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꽤 충격이었대요. 이처럼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교사라는 명함을 버리고 나면 마치 갑옷을 벗은 기분이 드는 거죠. 중요한 건 그 갑옷이 없어도 내 안에 뭔가 남아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2. 봉사와 소통의 장을 새롭게 만들어라. 그렇다면 이 혼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현재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재해석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교사 출신이라면 다른 직업군에 비해 훨씬 뛰어난 소통 능력과 교육 경험을 갖추고 있잖아요. 이를 살려서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봉사나 강의 혹은 지역 사회 참여를 해보는 거예요. 사례 인생 2막 지역 도서관에서 다시 시작. B 선생님은 3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이제 푹 쉬어야지 하며 취미 생활을 하려는데 어느 순간 내가 무언가 세상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마음이 싹 트더래요. 그래서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독서 모임에 자원봉사로 참여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지도를 시작한 거죠. 그러자 다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 그래. 내가 이걸 좋아했던 사람이구나. 누군가에게 지식과 재미를 전하는 걸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지. 그때부터 비 선생님은 교직을 떠났어도 여전히 누군가를 가르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새롭게 눈을 떴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자기 전문 분야를 유튜브나 블로그로 알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을 더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하게 만들기입니다. 3. 새로 생기는 여유 시간,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바삐 살던 분들이라면 막상 한가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공허함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시간 많으면 뭘 해야 하지? 하는 고민이 찾아오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간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기회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사례 3 등산을 통해 나를 다시 만나다. C 선생님은 퇴직 직후 한동안 무기력함에 빠졌다고 해요.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에 갈 필요도 없고 아이들을 지도할 일도 없으니 의욕 자체가 사라진 거죠. 그러다 우연히 가까운 등산 모임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몸이 힘들어도 산을 오르는 과정이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더랍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등산을? 하며 주저했지만 막상 산에 오르니 옛날에 활동적으로 아이들과
체육 시간에 뛰놀던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또 정상에 올라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너무 멋져서 내가 인생 후반전을 이렇게 시작해 보자라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주 12회 가까운 산을 오르며 자기만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다시 만들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들도 찾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적인 여유는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회사나 학교가 정해준 스케줄이 아닌 나만의 스케줄과 삶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거죠. 4.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는 무엇인가? 사실 직장이나 학교라는 조직을 떠나면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동료 교사들이나 제자들과 매일 부대끼던 때와 달리 이제는 찾아오는 연락도 점차 뜸해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나 혼자인 듯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난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어 라며 자책하곤 하죠.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볼까요? 내가 원했던 진짜 관계는 무엇일까? 하고요. 교사 시절엔 어쩔 수 없이 업무나 학부모, 아이들 문제로 스트레스도 많았을 텐데 이제는 진짜 내가 좋아하고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원래 친구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도 있고 관심사나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 수도 있죠. 5. 은퇴 후에도 학습은 계속된다. 교사 시절엔 매일 새로운 교과 과정을 연구하고 연수도 받고 학생들 지도법도 개선하려고 끊임없이 공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더 이상 공부할 이유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거 아시나요? 재테크나 외국어, 악기 연주, 컴퓨터 활용 등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만 했던 내가 이제는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한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접근해 보세요. 그렇게 새로운 걸 배워나가면 어느 순간 또 다른 인생 이막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6. 새로운 계획으로 인생에 활력 불어넣기. 막연한 불안이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려면 작은 것이라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목표를 크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새로운 책을 읽어보고 독후감을 쓴다라든가 주일에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한다처럼 작게나마 스스로를 움직일 목표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은 그걸 위해 뭘 해야 하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각이 확장돼요. 매일 집에서 가만히 TV만 보는 삶과 달리 조금씩이라도 일상을 운영하는 힘이 생깁니다. 7. 마무리 교단을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것은 엄청난 자부심이 될 수 있어요. 그 오랜 경력을 통해 익힌 지식, 노하우,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자로서의 마음가짐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퇴직했으니 그냥 편하게 쉬세요. 하지만 우리가 꼭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을 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 거죠. 교단 위에서 계셨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퇴 후 내 인생이 사라졌다라고 느낀다면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교사가 아닌 내가 되어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가치를 찾아가는 작업이 은퇴 후의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혹시 아직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가까운 사람들과 소소하게라도 소통해 보세요. 내 고민을 나누고 작은 것부터 함께 해보자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기쁘게 도와줄 겁니다. 정리하자면 정체성 혼란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교직과 함께 쌓아온 내 모습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뿐 실제로 사라진 건 아니에요. 소통 능력과 교육 경험을 재해석해 다른 분야에서 봉사나 활동을 해보세요. 뜻밖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새로 생긴 여유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원했던 취미나 새 학습 분야에 도전하며 나를 다시 찾는 기회로 활용하세요.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삶을 확장해 보세요.
기존 직장 학교 인간관계가 줄어든 자리를 진짜 의미 있는 인연으로 채울 수 있어요. 계획을 세워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세요. 35년, 정말 긴 세월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여러분. 그 시간은 분명 빛나는 자산이에요. 은퇴했다고 해서 그 자산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간의 경험과 능력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펼치면 제2의 인생 또한 놀라울 만큼 즐겁고 보람찰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은퇴 후의 인생을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채워갈 수 있길 바라요.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앞으로 남은 시간이 결코 짧지 않으니까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래, 교사였어도 나는 결국 나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차례다.